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을 하다가 이혼을 한 여자예요. 지금은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구하고 있네요. 이 병이 언제 끝날런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결혼해서 만난 남편은 사실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술 담배 안 하지, 바람도 안 피지. 얼굴 잘생기고 직장도 의사라서 좋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체 왜 그렇게 이혼을 한 거냐고 물었는데, 이 이야기를 해주면 아마 다들 벙찔 거예요. 제가 이 사연을 올리는 건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고, 믿는다 해도 그럴 수가 있나? 라고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제가 겪은 진실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남편은 감옥에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건 대학교 때였고, 친구가 의대생을 소개해준다고 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그게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정말 잘생겼고 똑똑해서 듣기론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자는 자기한테 달려오는 여자들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오직 자기한테 어울리는 여자를 찾아서 사귀는 걸 원했는데 그 여자가 저라고 친구가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남편이 제가 남편이 원하는 여자였는지 알았는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의대생이었던 남편이 시간을 내서 친구랑 만났는데, 그 전에 제가 친구랑 헤어지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남편은 저를 보더니 마음에 든다며 소개해주면 안 되냐고 여러 번 물었다고 해요. 전 그때 의대생한테도 사랑받는 여자구나 하며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사귀는데 의대생이니 다들 아시잖아요. 늘 바쁘잖아요. 의대생 공부량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다 아시잖아요. 남편은 툭 하면 일주일에 2-3번 쪽지 시험을 보고, 그래서 늘 바빴어요. 그래서 주말에 겨우 1-2시간 동안 보거나 조금만 시간 더 있으면 영화 보러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의대 졸업해도 무슨 자격시험 준비니 레지던트니 하며 이젠 주말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남친을 사귀어야 하나 싶었어요. 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미 전부터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의대생이잖아요. 이제 곧 의사가 될 텐데 부모님은 이왕에 결혼까지 이어져서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잘 알고 있고, 남편은 자기가 바쁜 만큼 절 챙겨주지 못해서 많이 미안해서 어떻게든 잘해주고, 그래서 전 뭐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솔직히 데이트를 자주 못하고 그러니까 많이 외롭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로움은 남편이 겪었던 거에 비교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오래전에 부모님을 잃었다고 했어요. 정확히는 집에 불이 나 있는데 왜인지 부모님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결국은 돌아가시고 본인만 남았다고 해요. 근데 왜인지 친척분들이 아무도 남편을 거두려고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가 남편이 고등학생 시절이었고 결국은 자기 담임선생님 집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도 공부는 원체 잘해서 의대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다고 해요. 근데 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대체 왜 남편을 데려가려고 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데려갔는지 친척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냐고 하니까 남편이 거기에 정색을 하며 말을 안 했어요. 제가 더 말하고 싶어도 워낙에 정색을 해버려서 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의사가 되었고 전 남편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워낙에 외롭게 자란 남편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자신들의 노후 재산을 털어서라도 잘해주겠다며 나서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며 어차피 저희들끼리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남편도 어차피 의사가 되었고 앞으로도 돈도 벌고 그러면서 괜찮아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게다가 전 이미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위해 식장도 찾아보고 혼수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잠시 혼수 준비하고 일하느라 힘들 테니 어디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어느 시골이었고 강변에 있는 숙소에서 머물게 되었어요. 마침 거기서 주인이 캠프파이어를 한다고 그래서 모였는데 숙소에 저희 둘만 있어서인지 둘만 있었어요. 주인은 잠시 나가서 고기를 사올 테니까 둘만의 시간을 즐기라고 말하면서 한참 동안 오지 않았어요. 아마 저희 둘을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았어요. 그때 전 남편 옆에 기대고 있었는데 남편이 불을 보며 뭔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불 아름다웠어. 그때 불이라고 하니까 왠지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면 남편에게 불이라고 하면 그날 남편 부모님, 저한테는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게 한 그 불 말고는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이었죠. 저는 옆에서 괜찮냐고 말했어요. 사실 이건 확인하려고 말한 거였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저한테 미소를 보이며 괜찮다며
가볍게 키스를 했어요. 그렇게 좋은 밤을 보냈고 저는 그 소름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앞에서 말했지만 남편 쪽 친척들이 하도 남편을 꺼려서 결혼식에 오지도 않았어요. 단 어느 한 중년 부부가 오더라고요. 남편은 보자마자 삼촌이라고 말했는데 왜인지 그 중년 부부는 남편을 꺼림칙하게 여기며 마지못해 응 축하해라고 말하며 식장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치르는데 역시 남편 쪽에서는 그 중년 부부 말고는 안 계셨어요. 사실 남편이 자기 친척들한테도 청첩장을 보낼 거라고 말할 때 저는 괜찮겠느냐고 말했어요. 그때 남편은 그래도 의사가 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설마 그러시겠냐고 말하며 몇몇 분들이 와도 안심이 되겠다며 보내겠다고 말했어요. 그래도 중년부부 한 쌍이 와서 전 다행으로 여겼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끝내고 뷔페에서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드리다가 중년부부한테 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잠시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에 갔고 저만 혼자 중년부부께 인사를 드렸는데 보자마자 저한테 괜찮냐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왜 그러시느냐고 하니까 혹시 저 아이가 과거에 대해서 더 말한 게 없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남편이 말한 과거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그 중년 부부는 역시나 그 아이는 그걸 이야기 안 해주었네 하고 말씀하시는데 남편이 오자마자 자기들이 잠시 가버리겠다며 서둘러 떠나셨어요. 남편은 어디 가시느냐고 따라갔고 저는 대체 뭐지? 하며 신혼여행 때 늘 고민을 했었어요. 도대체 왜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했을까? 하지만 저는 그 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잊게 되었어요. 왜냐면 남편이 워낙 이상하지 않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술, 담배 안 하고 착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는데 어느 아내가 이런 남편을 안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별일이 없어서 그냥저냥 넘어갔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집에서 남편이 오기 전 대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이 마침 남편 생일이라서 생일 선물과 케이크는 미리 준비하고 이왕에 집을 청소해서 깨끗한 곳에서 하자고 생각하고 청소를 하는데 어느 한 일기장을 발견을 했어요. 저는 뭔가 하며 보는데 고등학교 때 일기장이었던 거였어요. 저는 남편이 이런 취미가 있었네 하며 읽었는데 오늘 아버지와 크게 싸웠다. 평소에는 아버지는 나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나는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인성과 도덕이 중요하다고 늘 다그치셨다.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괴롭히는 건 지극히 약육강식의 법칙인데 그걸 무시하다니. 이따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무시는 거 보고 나는 미리 준비한 기름을 집에 뿌렸고 그걸 라이터로 붙였다. 집은 활활 타버렸고 부모님은 불 속에서 춤추는 걸 보고 나는 크게 웃었다. 설마 그날 집이 불난 건 남편 때문이었던 건가요? 혹시나 해서 전 남편한테 어디 나갈 일이 있다고 말하고 부모님께 찾아갔어요. 부모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니 부모님은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혹시나 하고 그 결혼식 때 왔던 중년 부부하고 연락이 된다고 말하는 아버지의 말에 어쩌다 그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중년 부부를 만나자마자 그 일기장을 보여주고 이제야 안심이 된다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이 돌아가신 날 저희 가족들이 조카가 무사하다는 말 듣고 찾아갔는데 조카는 오히려 활짝 웃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님을 잃은 충격으로 실성을 한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정신과 의사의 말을 듣고 증거가 없지만 왠지 이 아이가 가족을 죽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도 그 아이를 거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맡긴 담임선생님도 아이가 의대에 들어가자마자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 일기장에 뭔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며 일기장을 보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담임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걸 보자마자 모두 경찰에 신고하여 남편을 체포하게 했어요. 바로 거기에 담임선생님을 죽였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 뒤에 체포를 당하게 되었고 자신이 남긴 그 일기장 덕분에 감옥에서 거의 무기징역으로 받게 되었어요. 저는 그날 면회를 갔는데 남편은 절 보자마자 왜 멋대로 일기장을 본 거냐며 원망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소리를 지르며 그냥 거기서 평생 살아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네, 그렇게 지금도 남편은 감옥에 있고 이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혼은 진작에 했고요. 아직 친구들도 지인분들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지만 조만간 알게 될 거예요. 남들에겐 부러운 의사 남편일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지옥으로 느껴졌네요. 이렇게 집에서 무료하게 보내다가 그 일이 떠올라서 사연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들 다음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전 이제 갓 30이 된 여자예요. 남들은 요즘 30이 넘어서도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하는데 저는 27살에 결혼을 하다가 지금은 남편하고 헤어지고 혼자서 살고 있어요.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빨리 한 거였어요. 제가 결혼을 한다니까 애들이 20대 청춘 금방 간다. 너무 결혼은 이른 거 아니냐고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 말이 맞다고 생각되어 많이 후회가 되네요. 이래서 결혼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나 봐요. 정말이지 결혼은 너무 어려운 일 같네요. 아무튼 제가 결혼을 하다가 어쩌다가 이혼을 했는지 말씀드리자면 저와 남편은 해외 봉사활동을 할 때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는 스펙을 쌓을 겸해서 해외로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거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도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 학생들이 머무는 숙소에 있었는데 밤마다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고 했어요. 사실 현지에서는 밤에 위험하다고 웬만해서는 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몰래 어기고 나와서 놀았어요. 봉사활동 하는 아이들끼리 만나서 즐겁게 놀다가 거기서 남편하고 눈이 맞아버린 거였어요. 그 뒤로 같이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나중에 끝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번에 제대로 여행을 가자며 태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남편은 대학생인데도 나이는 저하고 상당히 차이가 났는데 자기는 군대와 호주 워킹 홀리데이 때문에 휴학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워킹 홀리데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호주에 갔는데 거기서 영어가 안 돼서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거기 사는 한인들이 좀 사기를 많이 친다고 해서 이왕 영어를 배울 겸해서 한국인들이 많이 없는 곳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었어 라고 말하며 자기는 갖은 고생을 다 했다며 그래도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지금까지 잘 쓰고 있다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참 대견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부끄러운 일이었지만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호주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남편한테 들은 거 말고는 몰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남편은 여행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동남아는 기본이고 호주도 자주 놀러 갔어요. 뭐 저하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 혼자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진짜 돈이 남아도는 건지 어떨 때는 한 달에 3번씩 여행을 가고 그랬어요. 너 아무리 여행이 좋다고 그렇게 여행 자주 가도 돼? 비행기 값 껌값이 아니잖아. 좀 너무 자주 가면 돈이 없어 라고 말해도 자기는 그동안 휴학하면서 번 돈이 많다면서 괜찮다고 말했어요. 뭐 남편이 자기 말로는 자기는 동남아시아의 말 정도는 어느 정도는 해서 통역, 번역으로 돈을 벌고 있고 해서 걱정 말라고 하는데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여행은 참 자주 가더라고요. 그래서 서운했던 적이 많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같이 가는 거면 몰라도 혼자서 가는 일이 많으니까 제가 있는데 혼자 여행 가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남편은 그냥 기분 전환 겸 자기가 나중에 해외 가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 다니면서 자금을 모아서 어디 호주나 동남아로 사업 이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뭐 저한테는 결혼하면 같이 해외에서 살 거냐는 말에 솔직히 처음에는 좀 꺼림칙했지만 그래도 요즘 어른들이 한국에서 큰 돈을 벌기가 힘드니까 저기 동남아 이런 데서 살면 성공한다고 그래서 남편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뭐 결혼식까지는 무난했어요. 부모님하고 인사하고 서로 좋다고 마음에 들어 하셨고 상견례도 모든 게 완벽했죠. 결혼식 때 친구들이 축하한다며 좋아해 주었고 남편 친구들도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라고 말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신혼여행으로 호주를 가게 되었어요. 하도 남편하고 여행을 같이 가면 호주, 동남아 이러니까 이제는 호주를 가도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맘 편히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아침에서 일어나니 남편이 먼저 내려가 있더라고요. 저는 호텔 조식을 먼저 먹으러 갔구나 하고 내려가는데 남편이 웬 백인 여자와 티격태격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남편은 그 여자한테 당장 나가라고 영어로 말하고는 저한테 와서 그냥 시비 붙은 거니까 오해 마 라고 호텔 조식 같이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호텔 조식은 맛있었는데 왠지 꺼림칙했어요. 대체 그 백인 여자는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신혼을 보내고 같이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때는 같이 있어주고 어디 놀러가고 그랬는데 몇 년 지나니까 남편이 해외 출장을 자주 가고 그래서 외롭게 지내는 날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남편하고 자주 통화하고 그래서 힘도 나고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인스타를 보는데 댓글에 웬 외국인 여자 몇 명이 남편을 언급하면서 막 뭐라 하더라고요.
참고로 영어는 아니었어요. 근데 남편은 댓글에 뭐라 하면서 하는데 그걸 보고 남편한테 인스타 이게 뭐냐며 카톡을 남겼는데 그때 남편은 호주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자기가 친구들이랑 여행 가면서 만난 사람들이고 그냥 아는 지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오랜만에 본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저한테는 자기한테는 오직 저뿐이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마쳤어요. 아무리 그래도 하루에 몇 번 외국 여자들이 댓글을 남기는 걸 보고 남편이 정말로 저만 바라보고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왔는데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호주에서 아이를 입양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직 우리 애도 안 나왔고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왜 내야?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 지인이 어느 백인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사정이 안 좋아 이혼을 하게 되면서 아이를 키우게 되었는데 문제는 백인 여자와 결혼한 게 한국에서는 모른다는 거였고 이게 문제여서 고민을 하다가 해외 출장을 자주 가는 남편한테 부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내가 결정을 했고 당신이 동의를 해주면 돼. 우리 아이는 나중에 낳아서 키우면 되고 어차피 그 애랑 우리 애랑 같이 어울리면 좋잖아 라고 계속 설득해서 뭐 알았다며 입양을 하기로 동의를 했어요. 솔직히 남편이 계속 설득하니까 그랬지 저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직 애 낳을 준비도 또 돌볼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난데없이 애를 입양하자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절차들을 진행하던 날들이 이어져 가고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게 되었어요. 아이는 백인인데 왜인지 얼굴 형태가 남편을 닮았더라고요. 전 신기해서 뭐지? 해서 혹여나 호주 관련으로 들은 게 있나 싶어서 남편 지인들 중 호주에 계신 분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아, 걔요? 요번에 결혼을 하고 백인 아이를 입양했다고요? 혹시 그 아이 남편 얼굴 많이 닮지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동안 여행을 간 거, 해외 출장을 간 거 다 그 아이 때문이었다고 해요. 남편은 여행을 자주 가며 동남아든 호주든 거기서 여자를 새로 사귀면서 같이 하룻밤을 즐기고 그러는 날이 많았고 덕분에 그 백인 아이 말고도 여러 곳에서 아이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남편이 유난히 호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간 것도 그 입양한 아이의 친엄마가 하도 남편을 들 볶아대서 그런 거였어요. 왜 자기를 버렸느냐며 자기는 더 이상 애를 못 봐준다고 난리를 쳐서 그것 때문에 설득하고 그러다가 더 이상 안 돼서 이렇게 입양까지 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알아보았는데 인스타에 남편한테 남긴 외국인 여자들 실은 다 남편 아이를 가진 여자들이었어요. 대체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남편이 그 여자들이 남긴 거 지우고 그랬는데 다행히 캡처한 게 있어서 주변에 외국어 잘하는 친구한테 말하니까 자기 애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화가 나서 어쩌지를 못하다가 결국에는 지인들이 보여준 증거와 또 인스타 댓글 사진을 남편한테 카톡을 보내며 말하며 이게 어찌 된 거냐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다가 결국엔 이실직고를 하네요. 이 망할 놈아, 대체 거길 가서 무슨 짓을 한 거야? 난 네가 좋은 남자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여기저기 씨를 뿌리고 다닌 거야? 그렇게 한참 소리를 지르고는 바로 끊어버렸고 그 뒤로 전화가 계속 오는데 무시했어요. 우선 어떻게든 남편하고 사귀다가 아이를 가진 여자들한테 영어로 사과를 하고 이혼 소송을 걸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혼 소식에 동남아로 출장 가 있었는데도 바로 달려와서 이러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잘해줄게. 그저 눈만 감아줘. 저는 이 아이는 그렇다 치고 동남아에서 낳은 아기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남편 말이 가관이었어요. 걔네 솔직히 왜 동남아가 똥남아겠어. 똥같이 못생겨서잖아. 난 그나마 귀여운 백인 아이를 선택한 거야. 좋잖아. 백인 얘네들 얼마나 멋있는 애들인데. 한국인 부부 중에 백인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집이 어디 있다고 그래. 그 말에 이게 사람 새끼인가 하며 후라이팬으로 때려버렸네요. 그 뒤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위자료를 받아냈고 남편은 여기저기 고소를 당하며 살게 되었어요. 보니까 이 인간 한국에서도 여러 여자를 사귀면서 아이를 막 만들어냈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친구들이 위로해주고 부모님도 그럴 수 있지 하며 쓰다마 주었어요. 남편은 미안하다며 그래도 백인 아이는 혼자서 못 키운다고 투정을 부리는데 안 그래도 화가 나는데 누가 좋은 일 해주나요? 전 하도 오는 남편을 스토커로 신고해버렸고 결국은 저한테 접근 못하게 되니까 안심이 되었어요. 지금은 혼자 집에 있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여행은 가기가 그런 것도 있는데 여행을 가면 그 인간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친구들이 기분 전환으로 국내에서 여행을 하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있어요. 살다가 이런 스펙타클한 인간이 있는지 두 번 다시는 못 볼 것 같네요. 요번에 소개팅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생각해본다고 하고 거절하고 있어요. 제가 사람을 워낙 못 믿게 되었거든요. 그 남편이라는 인간 때문에 그래요. 어찌되었든 제 사연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사람은 늘 조심해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만 마칠게요. 그럼 코로나 다들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딸을 둔 40대 초반의 아이 엄마입니다. 저는 친정 아버지께 물려받은 사업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남편은 회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는 대표 직함을 달고 있어서 비교적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딸 학교 보내고 학원 데려다 주는 걸 제가 거의 도맡아 하고 있네요. 저희 친정집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자수성가한 집안인데 남편 집은 그렇게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것까진 아니지만 저희까지 신경 써서 챙겨주실 여유는 안 되세요. 그래서 시댁에는 저희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으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남편 집이 부자는 아니지만 남편 벌이가 괜찮고 저희 집도 여유가 되는 집안이어서 나름대로 오순도순 행복하게 딸 커가는 모습 보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또 요즘 딸이 이것저것 배우면서 꿈을 키우고 있는 중이라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요즘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릴 적에 집안이 어려워서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었던 것도 많이 포기해서 그런지 딸이 뭔가를 배워보고 싶다고 하면 주저없이 학원부터 등록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은 어린 나이임에도 못 해본 게 없어요. 피아노, 바이올린, 피겨스케이팅, 발레, 미술 등등 이것저것 참 많이도 다니고 또 시켰었네요. 그런데 얼마 전 우리 딸이 발레에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발레 학원 선생님께 들어서 알게 되었는데요. 딸도 발레복 입고 무용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남다른 재능까지 있다니 이왕 이렇게 된 거 팍팍 지원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조언에 따라서 더 크면 유학을 보내면 참 좋겠지만 그 전에 영재 학교부터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예체능이 돈 들어가는 곳이 엄청 많아서 아무 학생에게나 이렇게 조언하는 건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영재학교는 특히 학비가 많이 들고 발레는 한 작품 할 때마다 발레복도 맞춰줘야 해서 돈 몇백쯤은 우습게 들 거라고 걱정도 해주셨고요. 그래도 저는 딸이 하고 싶다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서 돈은 걱정 마시고 딸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걸 남편과도 상의를 했는데 남편은 반응이 시큰둥했네요. 배우고 싶다는 거 다 배우게 해줬으면 됐지 굳이 그 비싼 영재학교라는 곳까지 보내야 하냐고 하면서요. 남편이 어릴 때 과외도 못 해보고 명문대학에 진학한 거라서 큰 돈을 써가면서 교육받는 거에 생소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랑 남편 둘이서 옥신각신하면서 딸아이 교육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시댁에서도 알게 되시고 나서 문제가 커졌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딸아이 영재학교 간다는 소리를 듣고 나셔서는 저희 집에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돈이 땅 파면 나오느냐며 엄청 화를 내셨어요. 처음엔 왜 이러시나 했는데 점점 들어보니 알 것 같았어요. 저희 남편한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 저에게는 아주버님이 계신데요. 아주버님, 즉 형님에게는 아들이 한 명 계세요. 고등학생인데 아주버님 댁은 형편이 그리 좋질 못해요. 막말로 제 남편은 계룡남이라고 시골에서 공부만 죽어라고 해서 용된 케이스고요. 남편네 형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하셔서 일하고 계시고
와이프인 형님은 전업주부세요. 그래서 외벌이로 고등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고 계시고요. 아무튼 저희 딸의 영재학교 보내는 문제로 달려오신 시어머니는 애가 몇 살인데 한 달에 몇백씩이나 드는 학교를 보낸다는 거냐면서 저더러 정신이 나간 거냐고 묻더라고요. 저희 딸의 영재학교 보내서 춤 가르칠 돈이면 형님네 아들 대학교 등록금을 댈 수 있다나요? 저는 거기서 감이 딱 온 거 있죠. 그래도 내색은 안 했는데 시어머님께서 그럴 돈 있으면 형님네 사정도 어려운데 큰 조카 대학 가는데 공부하라고 돈 보태주면 어떻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요. 몇백만 원씩 들여서 고작 춤 가르치기엔 돈이 너무 아깝다나요? 그럴 돈으로 차라리 큰 조카 대학교 공부시키는 게 더 좋은데 쓰는 거라면서요. 일단 시어머니는 댁으로 돌아가셨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남편을 붙잡고 낮에 있던 일을 다 이야기해 주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우리 딸 발레 가르칠 바에야 형님네 아들 대학교 등록금에 보태라고 하셨어. 이게 말이 돼? 고 따져 물으니 남편 하는 말이 그래 그게 더 낫겠네. 어린아이 취미로 발레 배우는데 돈 쏟아붓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등록금 내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대학교는 공부시키면 졸업장이라도 남지만 우리 딸은 어릴 때 진로를 찾는답시고 돈 쳐발랐다가 나중에 실증 나서 발레 때려친다고 하면 돈 다 날리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혀서 그게 왜 돈 버리는 거냐. 뭐가 되든 뭘 배웠든 나중에 우리 딸이 발레리나가 되지 않아도 언젠가는 딸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을 했지만 갑자기 시어머니 얘기 듣고 나서는 더욱 확고해졌네요. 우리 딸 영재학교 보내지 말기로요. 덧붙여서 자기 조카 대학 등록금으로 주자고 하네요.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남편이 왜 이렇게 완강하게 조카 등록금을 대주자고 나오는지요. 그날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 생신이셔서 시댁의 아주버님 내외랑 저희 집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그 사이에 시어머니께서 아주버님, 형님께도 무슨 얘기를 하신 건지 형님께서 저한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동서, 우리 아들 대학교 등록금은 동선에만 믿으면 되지. 고마워. 덕분에 우리 아들 국립대학 못 가도 사립 명문대는 마음 놓고 보낼 수 있겠어. 등록금 때문에 가고 싶은 대학 못 가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래 이럴 때 작은 엄마가 돈 있으니 참 좋다. 고마워. 호호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벙찐 상태로 네? 하고만 있는데 시어머니가 조카이한테 말씀하시네요. 우리 손주 돈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작은 엄마가 부자라서 나중엔 너 가고 싶으면 유학도 보내줄 수 있단다. 너무 기가 막혀서 저도 모르게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조카 유학까지 보내줘야 돼요? 저한테 무슨 돈 맡겨놓으셨어요? 라고 따지고 들게 되었죠.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어요.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 하시고 남편은 옆에서 제 다리를 쿡쿡 찌르면서 그만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그 와중에 형님, 아주버님이 그 정도는 받아야겠다고 하시니 도대체가 다들 무슨 생각이신지 오히려 이 집안에선 제가 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형님께선 솔직히 대학교 등록금 얼마나 된다고 그래? 도련님 말해봐요. 우리가 무리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고 뭐라 더 말씀하시는 와중에 남편이 저랑 제 딸을 데리고 먼저 시댁에서 나왔네요. 남편에게 도대체 다들 왜 저러는 건지 물어봐도 그저 한숨만 쉬고 그렇게 흐지부지 되는 듯 싶었어요. 얼마 후 저는 생활비 통장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인출된 거예요. 이건 저희 딸아이 영재학교 보내려고 제가 개인 통장에서 미리 생활비 통장으로 보내놓았던 돈이고 남편에게도 말해놓았었거든요. 영재학교 보낼 돈이 아까우면 내 개인 돈으로 보낼 테니까 더 이상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딱 그 금액만 인출이 된 거였죠. 당장 남편한테 쫓아가서 1,000만 원 빼서 썼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썼대요. 그래서 당신이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뜬금없이 어디다가 써? 당신 뭐 사고 쳤어? 라고 했더니 그런 거 아니래요. 나중에 얘기하재요. 저는 이리저리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에 바로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제 남편이 돈을 줬냐고 말이죠. 형님께서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서, 이렇게 줄 거면서 왜 그렇게 열을 올렸어? 엊그제 도련님 통해서 돈 받았어. 고마워. 역시 동서도 우리 사정 다 이해하는구나. 이런 알 수 없는 얘기만 하시길래 대체 무슨 소리냐고. 저는 그 돈 제 딸 영재학교 보낼 돈으로 넣어둔 건데 남편이 저 몰래 빼돌린 거라고. 도대체 무슨 사정을 이해해야 하는 거냐고 물었죠. 형님은 갑자기 전화를 끊으셨고 제 문자를 씹으셨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저는 형님 집으로 찾아갔어요. 형님은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동서, 나는 동서가 1,000만 원이나 턱 내놨다길래 나는 동서가 다 알게 된 줄로 알고 고맙게 받았던 건데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냐고 닥달하니까 형님은 저에게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 부부 아들, 우리 친아들이 아니야. 도련님이 대학생 때 갑자기 사귀던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마침 우리도 불임 판정받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우리 보고 그 아이를 품으라고 하셨어. 하늘이 노래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이야기였어요. 조카라고 믿어왔던 아이가 사실은 내 남편의 친아들이라니. 나는 정말 내 친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키웠어. 그런데 같은 아빠한테 태어난 동서 딸이랑 내 아들이 너무 비교되게 커가는 거야. 우리 아들은 당장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취직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데 동서 딸은 초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1,000만 원짜리 영재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저는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걸 가까스로 붙잡고 형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어요. 나 솔직히 보상받고 싶었어. 내 핏줄도 아닌 조카애를 아들로 품고 열심히 키워왔는데 도련님이나 시댁에서 그 정도 지원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형님은 제 일그러져가는 표정은 안중에도 없는지 구구절절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네요. 저는 더 이상 못 듣겠다고 하고 일어나 집으로 가서 딸아이랑 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남편은 사실을 알았는지 전화를 계속 해댔고요. 벌써 1년이 지난 이야기네요. 전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저는 이혼 소송을 했고 결국 지금은 깨끗하게 남남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당시에 남편이 울며 불며 매일같이 친정으로 찾아와 사죄를 했지만 저는 그 모습까지 다 이혼 소송에 쓸 증거로 모아두었고 우리나라 10손가락 안에 드는 로펌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한 통 속으로 저를 속였던 시어머니에게도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사기 결혼에 일조한 죄로 말이에요. 변호사 살 돈도 없는 시댁이라서 제발 고소 취하해달라고 매일매일 저에게 전화를 하며 빌고 계십니다. 저는 당분간 이 상태로 지낼 예정이에요. 저를 속이고 기만했던 거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32살이고 한창 직장을 다니는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때 결혼을 꿈꾸며 같이 살자고 했던 남편의 이야기인데요. 진짜 살다가 그런 더러운 인간은 다시는 못 볼 것 같네요. 그럼 그 인간이 무슨 인간인지 한번 이야기를 꺼내볼까 해요. 남편을 만난 건 밥을 먹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직장에서 일하다가 밥을 먹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다 물컵을 쏟아버린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고 물컵을 쏟은 남자가 당황해하며 괜찮냐며 휴지로 닦고 그랬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고 남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며 죄송하다고 말하며 헤어졌죠. 네, 그 물컵을 쏟은 남자는 남편이었어요. 그 뒤로 점심때마다 만나서 나중에는 서로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뭐 계속 보면 정이 든다고 하는데 맨날 보니까 나중에 친근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제 직장 옆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것도 많이 가까웠었죠. 그 뒤로 점심을 같이 먹고 퇴근할 때 서로 시간을 확인하며 같이 퇴근하고 그랬죠. 그때 남편하고 제가 자취하는 곳도 우연히 같은 지역에 있어서 같이 가는 일이 있었어요. 저야 솔직히 좋은 게 혼자서 사니까 여기저기 치안 걱정이 마음에 걸렸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집까지는 마음이 놓였죠. 늘 집까지 가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회사에서 있던 일들, 상사한테 깨진 일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죠. 남편하고 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서로에게 공감이 가게 되고 나중에는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죠. 그 뒤로 저희는 같이 영화를 보거나 시간이 없거나 그러면 집에 가서 같이 술을 마시고 그랬죠. 뭐 그때 남편을 사랑했던 저인데 술을 마시다가 남편이 취한 나머지 웃옷을 벗었던 적이 있는데 가슴에 문신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신이 이상하더라고요. 왠지 사람 이름 같은데 그 이름 같은 게 한 명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3명이었어요. 저도 그때 많이 취해서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바로 잔 것 같은데 그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다음날에 그걸 기억해내서 남편에게 말했죠. 가슴에 새긴 문신이 뭐냐고 말이죠. 남편은 살짝 당황하며 그냥 패션으로 한 거라고 말하며 자기 친구들과 같이 우정기념으로 한 거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말했는데 그래도 제가 의심을 했어요. 영어로 써져 있고 막 하트도 그려져 있고 뭐 이쯤 되면 감 잡히잖아요. 그 영어 이름은 약간 별명같이 쓰여져 있는데 옆에 성씨 같은 게 써져 있었는데 우정기념으로 한 거라기엔 좀 이상했어요. 하트가 그려져 있고 하는 걸 보면 왠지 우정으로 한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상사가 일을 시켜서 남편하고 맺은 점심 약속을 늦었는데 웬 여자와 남편이 같이 말을 하는데 분위기가 험악했죠. 여자는 씩씩거리며 저를 보더니 째려보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가 뭐지? 하며 남편한테 누구야? 라고 말하니까 자기 지인인데 불미스러운 일로 갑자기 자기한테 찾아온 거라고 말하며 저한테 이런 꼴을 보여주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죠. 뭐 사귀고 있고 딱히 그 여자와 바람을 피는 게 아니지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 여자와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뒤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언제는 남편이 연극을 보자고 그러는데 제가 도착을 했을 때 남편이 전화를 하는데 뭐 네가 어찌 이럴 수 있냐느니 왜 자기를 버리고 간다느니 언제 그랬냐느니 당신 잘못이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다가가니까 남편은 당황해서 바로 전화를 끊더라고요. 당황한 남편한테 대체 누구냐며 혹시 전 여친이냐고 말했죠. 남편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제가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맞다고 저하고 사귈 때부터 계속해서 연락을 했다고 말하며 자기도 이러는 거 싫다고 말하며 이미 그쪽에 마음이 없다고 말했죠. 그러다가 화가 나다가 저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그게 진심이라고 느껴져서 제가 남편한테 휴대폰을 빌려서 그 여자한테 전화를 해서 다시는 건들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때 남편이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계속 이럴 것만 같아서 강행했죠. 제가 전화로 막 뭐라고 하니까 그 여자는 잠시 당황을 하더니 나중에는 깔깔 웃더라고요. 당신 그 남자랑 사랑을 하나 본데 그 남자한테 어떤 역겨운 게 있는지 모르지? 혹시 몸에 새겨진 문신들 본 적 있어? 그게 힌트야 이년아 라고 하고 끊었어요. 문신이라. 대체 문신이 뭐길래 이 여자가 그런 말을 하니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남편 몸에 문신이 더 있었어요. 가슴에 있는 문신 말고도 등에도 있었는데 거기에 한 문구가 쓰여져 있었는데 그것도 사람 이름 같더라고요. 남편은 그것도 우정 기념으로 한 거라고 말을 했는데 왠지 마음에 걸렸죠. 언제 의심을 해서 몰래 뒷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남편한테서 별다른 의심할 점이 없어서 그냥 기분 탓이다 라고 생각하고 남편하고 계속 관계를 이어져 나갔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결혼을 하자고 말했고 저는 처음에는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결혼을 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남편한테 같이 결혼을 하자는 걸 허락을 했죠. 부모님한테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사드리고 여러 번 만나고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부모님들은 기뻐하셨고 혼수 준비를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때 참 많이 바빴어요. 남편이랑 그래도 같이 하니까 그래도 힘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상견례 날이 왔는데 저와 부모님이 같이 약속 장소에 왔는데 남편이 전화로 뭐라 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을 미리 안으로 보내고 저는 다가가서 대체 무슨 일이 있냐며 남편 허리를 꼬집으며 여자 정리를 제대로 하라고 말했어요. 아니 진짜 상견례 때까지 전 여친한테 시달리는 게 맞나요? 상견례 때문에 뭐라고 더 말 못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남편한테 결혼할 때까지 한 번만 더 이러면 헤어질 거라고 말하며 여러 번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결혼식까지 날이 갔고 남편은 그동안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고 그랬는데 결혼식 전날이 되어서야 제가 겨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그렇게 겨우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부모님들이 저와 남편이 싸우는 걸 보고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결혼식 때에는 사이가 좋아진 걸 보고 안심하셨어요. 그런데 결혼식에서 남편 입장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아빠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가족이 왔나 했는데 제가 등장할 때 갑자기 그 아이가 달려와서 남편한테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심지어 그 아이는 시어머니한테 할머니 하는 것 보고 벙쪘어요. 우리 부모님은 당황했고요. 그렇게 결혼식은 망치게 되었어요. 제가 남편보다 먼저 뷔페에서 그 난리친 아이와 같이 있는 여자가 밥을 먹고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웃으면서 저한테 이 말을 했어요. 전 그 남자와 이혼해서 아이 혼자 키우는 사람이에요. 이 아이 당신 신랑분 아이예요. 그리고 당신이 모르는 게 있는데 그 문신들 있죠. 거기서 진실을 듣게 되었죠. 그 문신들 다 여자들이고 남편은 저하고 사귀는 와중에도 그 여자들하고 계속 사귀고 있었다고 그 여자가 말하더라고요. 처음에 이혼을 할 때까지는 몰랐는데 남편 지인분들한테 말하니까 그 문신에 있는 여자들하고 계속해서 사귀고 그랬더라고요. 혹시 신랑분이 당신하고 상견례를 하고 여행 간 적이 있었지 않나요? 저는 네 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상견례 이후로 자기가 반성의 의미로 여행을 갔었는데 그 여자가 말하기를 실은 문신에 있는 여자들한테 연락해서 거의 광란의 파티를 보냈다고 해요. 당시 자기가 아이와 함께 여행에 왔는데 숙소에서 웬 남녀의 괴성이 하도 들려서 숙소 주인한테 따지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보니까 신랑하고 여자들이 아주 옷을 안 입고 있었어요. 이제 곧 신혼인데 벌써부터 그러니 당신이 불쌍하네요. 이제야 왜 여자란 사람들이 남편한테 마구 따지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당신 신랑은 여기저기 여자를 꼬시고 저처럼 아이를 가져가는 일들이 많았어요. 시부모님이라는 작자도 아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입막음으로 돈을 보내고 그랬거든요. 이 말을 들으니 전 화가 나서 부모님 집으로 갔고 남편은 신혼여행도 안 가고 뭐 하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 여자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을 말하면서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말했어요. 부모님은 남편 아이가 아빠, 할머니 하는 것 보고 벌써 집으로 들어가신 상태였고요. 저는 그 아이 가진 여자랑 대화한다고 잠시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은 그게 다 오해라고 말하는데 저는 초혼이라면서 왜 아이도 있고 여행 갈 때 이런저런 여자하고 같이 놀았느냐는 말에 남편이 아무 말을 못했어요. 전 거기서 사기 결혼이라고 혼인 무효 소송을 했고 그동안 남편들한테 당한 여자들을 연락해서 다 되갚으라고 고소하라고 도와주었어요. 그래서인지 시부모님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시니까 저는 돈으로 입막음을 한 주제에 뭐가 잘했느냐며 연락을 차단해버렸어요. 그 뒤로 그렇게 남편을 골로 보내게 되었어요. 지금은 다시 사람을 사귀는데 이번에는 신중히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카멜레온 같은 남자는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많이 긴장이 되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이고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래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예쁜 공주님을 출산해서 애기 엄마가 된 31살 주부입니다. 예쁜 딸만 보고 있어도 부족한 시간에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자상한 남편과 곧 태어날 예쁜 아기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매일매일이 행복한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제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서 태교하면서 심심하게 보내는 저를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해 보살펴 주었습니다. 회사 일도 바쁠 텐데 점심시간마다 뭐 해먹었냐? 기분이 어떠냐? 컨디션은 괜찮냐고 어떨 땐 귀찮을 정도로 전화와 카톡을 보내왔고 퇴근할 때는 늘 마카롱, 케이크, 과일 등등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매일같이 사왔어요. 그런데도 그 사이에 일은 벌어지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친정엄마 밥이 먹고 싶어서 친정집에 며칠 다녀오고 나서 알게 된 일이에요. 남편에게 미리 얘기했던 것보다 하루 먼저 집에 돌아갔어요. 우리 남편, 저 없다고 혼자서 라면이나 먹으며 끼니를 때우고 있진 않을까? 내가 하루 일찍 와서 얼마나 기뻐할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며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문이 안에서 잠겨서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한참을 현관을 두들기며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여보, 나 집에 왔는데 문이 안 열려.
전화를 받은 남편은 당황한 목소리로 문이 왜 안 열리지? 근처에 있어봐. 내가 가서 금방 열어줄 테니까. 근처 카페에서 기다려. 밖에 나와 있다는 남편. 그런데 집안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건 제 착각이었을까요? 어쩔 수 없이 남편 말대로 집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 말대로 카페에 갈까 하다가 남편이 금방 올 것만 같아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남편의 차는 남편이 항상 되는 곳에 주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남편이 밖에 있다고 했는데 왜 차가 여기에 있지? 이상한 마음에 차 번호판까지 확인하려고 허리를 숙였어요. 그런데 제 옆으로 남편이 달려가는 걸 보았어요. 밤이어서 그런지 남편은 차 옆에 숙이고 있던 저를 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소리쳐 남편을 부를까 하다가 뭔가 이상한 낌새에 그만두었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웬 여자가 급하게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고 저는 느낌이 쎄했어요. 아닐 거야 하고 마음을 다독였지만 그때부터 직감했었나봐요. 잠시 후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어디야? 카페에 없네. 저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고 나 카페 안 가고 그냥 아파트 안에 놀이터에 있었어. 오빠 얼른 와. 알았어 기다려. 남편의 목소리는 어딘가 이상하게 들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내일 온다며. 어딘가 모르게 살짝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일찍 오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 탓을 하니까 저도 확신이 생긴 것 같았어요. 남편이 확실히 이상하다는 걸,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걸요.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고 얼마 동안은 남편도 여전히 저에게 지극정성으로 잘 대해주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끝끝내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기에 저와 친한 여동생임과 동시에 남편의 절친한 회사 후배에게 연락을 했어요. 요즘 우리 남편 회사에서 별일 없어 보여? 언니 간만에 연락해서 왜 그래? 형부랑 무슨 일 있었어? 나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일지도 모르겠는데 내 남편 바람피는 것 같아. 나 어떡해. 저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마음속으로만 숨겼던 고민을 털어놓고 엉엉 울어버렸고 동생은 깜짝 놀라 형부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러냐면서 언니가 임신해서 예민해진 거라면서 저를 엄청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자기가 한번 슬쩍 떠보겠다며 그래도 절대 언니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일은 없을 거라며 저를 진정시켜 주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나를 이렇게 걱정해주고 내 남편을 형부라고 부르는 그 동생이 그날 밤 우리 집에서 나온 그 여자였다는 걸요. 저는 동생과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 번 커진 그 의심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에 남편의 폰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카톡이며 메시지며 전화통화 내역까지 다 뒤져보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정말 깨끗하더군요. 오히려 너무 아무것도 없는 게 이상할 정도로요. 그러다 처음 보는 메신저 알람이 울리는 걸 보았어요. 살펴보니 남편 회사에서 쓰는 회사 전용 메신저 어플이더라고요. 느낌이 온 저는 그 메시지를 확인해 보았어요. 오직 한 사람과 잔뜩 나눈 대화는 그야말로 쇼크였어요. 오빠, 자기야, 여보라는 애칭이 난무했고 성적인 대화까지 가득했어요. 절대 외박이라고는 안 하는 남편이었는데 외박을 안 해도 다른 여자랑 충분히 바람피고 할 짓 다 했더군요. 우리 아기를 처음 산부인과에 가서 같이 보고 온 날 점심시간에 잠깐 나와서 저랑 산부인과에 갔다가 저를 집에 데려다 주고선 곧바로 휴가 내고 그 여자 집에 간 거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 그 여자에게 와이프가 임신을 해서 이제는 너랑만 할 수 있다 이런 더러운 얘기까지 했네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그 여자의 메시지는 언니 친정 갔던 날 언니 잠옷 입고 안방 침대에서 좋았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겠어요? 제 속옷 입고 제 가운을 입고 제가 혼수로 들여온 부부 침실 또 부부 침대에서 둘이서 그 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좋다고 떠들고 있는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군지 궁금해서 그 여자의 프로필을 눌렀던 순간 저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아예 모르는 여자였으면 기분이 좀 나았을까요? 그 상간녀의 정체는 바로 제 남편을 형부라고 부르며 저랑 어릴 때부터 언니하고 따르던 친했던 동생. 공부를 잘해서 남편 회사에 들어갔고 신입사원일 때부터
친한 언니의 남편이라며 제 남편도 잘 따라주었던 그 동생, 가족같이 친여동생처럼 아꼈던 그 동생이 바로 제 남편의 상간녀였던 거예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렸지만 남편 폰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잠든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잠든 채로 칼로 찔러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안삭의 임산부였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네요. 저는 며칠 뒤 아무렇지 않게 남편에게 동생을 초대해서 저녁을 먹자고 했어요. 내 남편, 정말 가증스럽게도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 하나도 없이 좋지, 오랜만에 처제도 보고 라면서 짓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같은 회사면 은근히 자주 만나지 않아? 라고 떠봤더니 회사가 무슨 학교도 아니고 같은 부서도 아닌데 어떻게 자주 봐? 하고 실실 쪼개면서 밥을 처먹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뒤에 동생은 남편과 함께 저희 집으로 퇴근했어요. 제가 저녁 식사에 초대했으니 핑계 좋게 둘이서 같은 차로 손 꼭 잡고 퇴근했겠죠. 우리 집에 들어온 동생은 정말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한두 번 와본 것도 아니면서 언니 집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처음 보는 척 연기를 하네요. 내 방 침대에서 뒹굴던 연희. 저는 애써 모른 척하고 동생에게 말했어요. 난 임신해서 미처 못 챙겼는데 너 술 마시고 싶으면 마셔도 돼. 근데 집에 술이 없네. 나가서 사올래? 라고 하니까 남편이 나가서 내가 사올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이 내가 손님인데 빈손으로 왔으니 내가 나가서 사올게. 아주 둘이 쌍으로 주접을 떨더라고요. 기가 차서 보고 있다가 그래 둘이 가서 사와. 혼자 가면 심심하잖아. 저는 말에 뼈를 갈아 넣었는데 둘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좋다고 둘이 옷 챙겨 입고 문은 나섰네요. 저는 그 둘이 나가자마자 비상계단으로 따라 나갔어요. 그 둘은 역시 아파트 밖을 나서자마자 팔짱 끼고 손잡고 슈퍼로 향하더군요. 저는 무거운 배를 부여잡고 뒤뚱뒤뚱 걸으며 그 둘을 미행했어요. 눈에선 피눈물이 흘렀지만 그 둘을 놓칠까봐 부랴부랴 걸었어요. 슈퍼에서 술을 사서 나오는 둘을 지켜보다가 그 둘은 주변을 살피더니 입술에 뽀뽀를 쪽 하는 거예요.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질렀어요. 니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요. 거의 악을 쓰면서 엉엉 울었어요. 주변에선 사람들이 다 쳐다보았고 남편과 동생은 저를 보고 얼어버렸죠. 니들이 나를 갖고 놀아? 어떻게 둘이서 붙어먹어? 어떻게? 동생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남편은 그게 아니라면서 저를 향해서 걸어왔어요.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저는 뒷걸음질 치면서 그럼 둘이서 키스를 왜 해? 어떻게 너네 둘이서 내 침대에서 그 짓을 해? 하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러다가 저는 기절을 해버렸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앞에는 친정 부모님이 와 계셨고 둘러보니 병실 구석에서 남편이란 놈이 서 있네요. 저는 정신이 들자마자 생각이 나서 베개를 집어던지며 아가, 네가 어디라고 와? 하고 남편에게 소리 질렀어요. 엄마랑 아빠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서 진정부터 하라고 하시지만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저랑 제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네요. 이 새끼 뱃속에 품고 있는 와이프 몰래 나랑 친한 여동생이랑 놀아난 새끼가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아빠가 되니? 나 내 새끼 아빠 없이 키울 거니까 당장 나가. 남편은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그냥 심심해서 한눈 팔았던 거라며 저만 사랑한다며 매달렸고 모든 걸 다 눈치챈 친정엄마께선 이게 무슨 일이냐며 물으셨고 아빠는 남편의 뺨을 후려치셨어요. 아빠는 남편의 발로 밟고 개패듯이 때리셨고 그 순간 시댁 어른들까지 병실에 들이닥쳤어요. 시어머니께서 사돈 노망났냐며 남의 집 귀한 아들을 왜 때리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이 서방 바람 폈다고 그것도 얘네들 친한 여동생이랑 바람 핀 거라고 당장에 이혼시키겠다고 하셨네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남자가 바람 한번 피울 수도 있지 바람도 못 피면 그게 남자예요? 하고 어이없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찼고 친정 부모님은 남편과 시댁 어른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존중해 주겠다고 아이는 친정 부모님께서 어떻게든 케어해 주시겠다고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르고 난 뒤에 그동안 모아왔던 바람핀 증거들을 모아 남편 회사로 보냈어요. 물론 그 여동생 앞으로도 보냈지요. 그리고 그 회사 인사팀에 탄원서까지 보냈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그깟 바람 한 번 피운 걸로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며 전화로 매일 저를 괴롭혔고, 그 여동생은 언니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은 너무하지 않냐며 자기가 힘들게 들어온 회사 언니 때문에 잘리게 생겼다고, 언니 때문에 자기 인생 망했다고 전화로 엉엉 울고 화내고 쌩 난리를 쳤네요. 저는 그 동생에게 네가 망친 내 결혼 생활과 내 인생, 그리고 아빠 없이 살 내 딸 인생을 보상해줄 수 없으면 네 인생 종치는 걸로 보상하라고 말하고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친정 부모님, 친정 가족들의 보살핌 아래 예쁜 딸을 순산했고 지금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해요. 남편이 바람 폈다고, 이혼했다고 제 인생 밑바닥 찍은 것 같았지만 차라리 일찍 이혼한 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연으로 끄적여보니 또 한결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털어버리시고 행복해지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